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독과 선수들을 뽑지만 오늘날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힘을 가진 존재는 바로 구단주입니다. 누가 그 클럽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팀의 방향도 투자도 철학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 오늘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몇몇 구단의 구단주들을 중심으로 자본이 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소개할 팀은 첼시입니다. 첼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오랜 구단주였던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강제로 구단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미국의 투자자 토드 보엘리와 클리어레이크 캐피털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새로운 첼시 구단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로만 시절 첼시는 장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며 전성기를 누렸고, 감독 교체가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단 운영의 중심축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보엘리가 이끄는 체제는 시작부터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그는 단순한 소유주가 아니라 이사회와 스포츠 디렉터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며 클럽 운영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였죠. 2022년 여름과 2023년 겨울 이적 시장 동안 첼시는 약 10억 유로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선수 영입에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카이세도, 무드릭, 엔소 포파나 마두에케 등 다수의 젊은 선수들을 긴 계약 조건으로 데려왔는데, 특히 7년 이상 장기 계약을 활용해 회계상 이적료를 분산하는 전략은 기존 유럽 클럽들과 다른 새로운 방식이었으며, 이는 유에파가 규정을 개정하게 만들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죠. 하지만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기대한 성적을 내지 못했고, 포터, 램파드, 포체티노 등 감독 교체가 연달아 이어지며 팀의 전술적 정체성과 조직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입된 선수 대부분이 경험이 적고 서로 다른 리그에서 온 젊은 자원들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웠고, 클럽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역시 분산되지 않으면서 감독의 권한이 약화되고 구단의 방향성이 불명확해지고 말았죠. 그래도 2024년 여름 말에 스카 감독을 선임하며 다시 구단 철학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고 있는 첼시는 서서히 어느 정도 팀합이 맞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 첼시는 돈이 많은 구단이었으나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다음으로 소개할 팀은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마이크 애슐리라는 오너 아래에서 긴 침체기를 겪어왔는데, 애슐리는 스포츠용품 유통기업을 소유한 기업인으로 구단을 철저히 수익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이적시장 투자에 소극적이고 팬들과의 소통도 단절되어 있었기에 뉴캐슬은 오랜 시간 동안 리그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두 차례의 강등까지 경험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사우디의 국부펀드인 PIF가 영국 투자회사 PCP 캐피털 파트너스와 중개업체 회사까지 함께 구단을 인수하면서 뉴캐슬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PIF는 세계 최대 수준의 국부펀드로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이끄는 투자 조직이며, 뉴캐슬의 인수를 통해 단순한 스포츠 투자를 넘어 글로벌 이미지를 개선하고 다변화를 추구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축구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죠. 인수 직후 뉴캐슬은 감독으로 에디 하우를 선임했고, 선수단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을 통해 단기간의 강등권 탈출은 물론 22-23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기마랑이스, 보트만, 트리피어, 이삭 등을 영입하며 단순히 비싼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오기보다는 팀의 밸런스와 전술에 맞는 영입을 한 것이었죠. 또한 구단은 경기장 인프라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훈련장 시설 확장과 유소년 아카데미 투자 등 장기적 안목의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며 단기적인 성과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영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뉴캐슬은 PIF의 자본력에 의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구단 운영의 전략성과 구조적 개편을 병행하고 있어서 단순한 자본 투입 이상으로 리그 내에서 새로운 강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우디의 축구 투자가 단발성 이미지가 아닌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유는 2005년 미국의 글레이저 가문이 구단을 인수한 이후 지난 20년 가까이 수많은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글레이저 가족은 NFL 구단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를 운영하던 미국식 스포츠 자본가로 맨유를 인수할 때 구단 자체의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인수 당시부터 많은 팬들이 반발했으며, 이후에도 구단의 영업수익은 상당 부분 부채 상환과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며 구단의 장기적인 투자 여력은 계속 약화되었습니다. 허것은 감독의 은퇴 이후 구단은 명확한 스포츠 철학과 전략 없이 감독과 스텝 교체를 계속해서 반복했고, 이적 시장에서도 비효율적인 영입이 계속 이어지면서 팀 전력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홈구장은 낙후된 인프라의 상징이 되었고, 훈련장과 클럽 조직 구조 또한 시대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죠. 팬들의 분노는 2021년 유럽 슈퍼리그 창설 논란에서 정점에 달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단 매각 요구가 이어졌으며, 결국 2023년 말 영국의 억만장자 래클리프가 이끄는 이네오스 그룹이 구단 지분의 25%를 인수하면서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죠.
2024년 여름에는 댄 애쉬워스를 뉴캐슬에서 데려오며 기술 디렉터 역할을 강화했고, 솔샤르 시절 이후 줄곧 불안정했던 구단 운영을 다시 제대로 설계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여전히 맨유의 구단 운영은 많은 맨유 팬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EPL에서 가장 큰 팬덤과 상업적 잠재력을 가진 브랜드이지만, 오랜 시간 쌓여온 조직적 혼란과 전략 부재의 후유증이 깊은 만큼 이제는 단순한 자본이 아니라 장기적인 철학과 시스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팀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시티는 2008년 아랍의 만수르를 중심으로 하여 아부다비 그룹이 구단을 인수하면서 완전히 다른 클럽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맨시티는 인수 직후 만치니 페레그리니 등을 거쳐 2016년 펩 과르디올라를 감독으로 선임하며 전술적으로도 완성도를 높였고, 데브라위너, 베실바, 귄도안, 에데르송 등 핵심 선수들을 영입하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단 운영 전반의 분석 기술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훈련 시설과 유소년 아카데미에 대한 장기적 투자도 병행하면서 단순히 1군 팀 성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팀 구조를 정비해온 것이 특징이죠. 다만 맨시티는 이와 같은 거대한 확장의 대가로 수차례 UEFA 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2020년에는 UEFA로부터 챔피언스리그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으나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이를 뒤집으며 징계를 면한 바가 있죠. 여전히 지금도 재정 규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조사 중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3핏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유럽 최강 클럽으로 자리 잡았으며 단순한 자본력 이상의 축구 경영의 유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단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팀은 아스날과 토트넘입니다. 아스날은 미국의 크랭케 가문이 2011년부터 본격적인 대주주로 등장한 이후 점차 구단 운영의 방향을 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했고, 2019년부터는 에두아 아르테타 감독 체제를 중심으로 명확한 스카우팅 기준과 선수단 리빌딩을 진행해왔습니다. 크랭키는 경기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구조를 택했고, 이로 인해 아스날은 젊은 선수들 중심의 전술과 유망주의 빠른 승격 및 체계적인 리빌딩이 가능해졌으며, 최근 몇 년간 리그 우승권 경쟁을 벌일 정도로 빠르게 전력을 끌어올린 팀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ENIC 그룹이 오랜 기간 동안 구단을 소유해왔으며 레비 회장이 실질적인 구단 운영을 이끌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구단의 수익성과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취해 대형 스타 영입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원 중심의 투자에 집중했고, 영국 내 최고 수준의 홈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건설을 완료하며 상업적 기반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 기조와 이적 시장 비효율성 및 감독 선임 실패가 맞물리며 리그 경쟁력에서는 기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몇몇 구단의 구단주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단순한 리그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충돌하고 실험하는 거대한 축구 산업의 집합체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구단주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구단주가 바뀌면 팀도 바뀐다는 명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당연한 진실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구단주가 올바른 구단주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